수시 고대생이 내신 성적 올림 방법 2. 안녕하세요. 저는 특목고를 졸업하고 내년에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는 여대생입니다. 이번엔 제가 고3 때 전교 1등으로부터 배운 어떻게 내신 성적을 올리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업시간의 필기하기예요. 저희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수업시간에 말로만 하신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시험에, 그래서 수업시간에 열심히 타이핑을 하면서 필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그 필기한 거를 교재에 옮겨 적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단권화하는 교재를 만드는 거죠. 이 단권화된 교재가 만들어졌으면 세 번째로는 필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 필기하는 방법이 굉장히 요물이거든요. 이거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필기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계질서, 구조, 키워드예요. 미계질서에 따라서 구조에 맞춰서 키워드를 작성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샘플로 이 교과서를 가져왔는데 이 교과서에 목차가 있죠? 이 목차에 따라서 이게 가장 큰 목차,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목차, 세 번째로 큰 목차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일단 예시를 이걸로 들어보면 A4용지를 준비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접어도 되고 이렇게 접어도 돼요. 일단 전 이렇게 접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목차별로 이 목차를 중요시해서 필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목차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 목차가 있죠? 이걸 보고 끊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목차를 중시해서 필기를 하자고 했었죠. 제가 필기를 해봤어요. 일단 큰 목차는 가장 큰 목차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목차는 파란 색깔 형광펜으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목차는 빨간색 형광펜을 이렇게 강조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키워드를 뽑아내서 구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 1.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빨간 색깔 1번에 해당해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역사의 의미로 바꿔서 전 적어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글자 보이죠? 큰 글자, 두꺼운 글자. 이게 넘버 1이 되는 거고 역사의 연구 방법, 큰 글자, 이게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적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 넘버 1과 넘버 2를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해서 적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구조화해서 적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여기 띄워놓은 거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적은 것처럼 역사의 의미라고 이렇게 적었죠? 이렇게 노란 색깔로.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역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서점, 도서관에는 역사책이 있고 역사가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을 접속할 수 있다. 어른들에게는 옛날 일기도 역사의 일부이다. 여기는 그냥 예시여서 저는 그냥 제외를 했고요. 필기에서. 여기서부터 그렇다면 역사란 무엇일까가 역사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의미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뜻 몇 개 나오죠? 역사는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즉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인류가 남긴 물질 문명과 정신적 유산을 포함한 모든 발자취를 일컫는다. 역사의 뜻 3가지가 나왔어요. 여기 안에. 그러면 뜻 한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역사라는 말은 크게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로 객관적이다. 한편 기록으로의 역사는 기록자의 관점과 해석이 담기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라는 걸 봤을 때 이거는 뭐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을 때 종류라고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역사의 의미라는
그 두꺼운 글자로 포함된 거기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역사의 뜻과 종류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적었어요. 그 다음에 두꺼운 글자 두 번째를 봤을 때 역사의 연구 방법이죠. 역사 연구 방법, 그래서 전 노란 색깔로 역사 연구 방법 이렇게 적었고요. 지나온 과거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린 옛사람들이 남긴 흔적인 사료를 토대로 과거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사료의 뜻은 옆에 그 조그만 글자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좀 포함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사료, 1번 사료 한 다음에 뜻 적었고요. 사료에는 과거 사람들이 남긴 문서, 기록물, 그림, 도구 등의 유물, 집터와 같은 유적 등이 있다. 유물, 유적을 라는 키워드 뽑아서 이건 무슨 키워드를 정리했냐면 종류라는 키워드를 또 정리를 했어요. 역사가는 사료를 바탕으로 고고학, 문화인력 등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방법과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과거 사람들의 삶과 역사적 사건을 밝혀낸다. 이거는 사료. 이거는 방법. 어떻게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내서 사료와 역사적 상상력을 토대로 역사를 연구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략화해서 적었어요. 그런데 사료가 모두 진실한 것은 아니다. 사료에는 기록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누락되거나 적은 내용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역사가는 사료에 나온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사료 비판이라고 한다. 사료 비판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왔죠. 그래서 전 2번 키워드로 사료 비판이라고 적었어요. 왜 이걸 하냐? 사료 비판의 뜻이 나왔죠. 일단 맨 처음에 사료에는 기록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과장, 잘못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유가 먼저 나왔는데 전 이유를 두 번째로 밀었어요. 뜻이 먼저 나오는 게 보편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료의 뜻, 여기 나온 역사관 사료에 나온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데 라는 것에서 뜻을 찾았고 이유를 기록자의 주관 반영될 수 있고 등등으로 이유를 3가지로 이렇게 뽑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빨간 색깔 두 번째는 역사를 배우는 목적. 요게 되겠죠. 이게 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빨간 색깔 1번, 빨간 색깔 2번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걸 계속 보면서 이거 머릿속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머릿속에 충분히 넣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교환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쭉쭉쭉쭉 교환도 읽고 교환 보다가 좀 기억 안 나는데 하면 이거 다시 외우고 그러니까 정리한 이것과 교환을 n회도 반복하면서 읽는데 순서는 이거 먼저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환을 읽으시면 됩니다. n회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암기하면 뭐가 좋냐? 첫 번째, 체계적으로 암기할 수 있어요. 중구난방하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요런 목차에는 뭐가 있었고 요 카테고리에는 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할 수 있어서 되게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암기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요 카테고리에서 어떤 부분이 잘 못 외워졌다 하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하셔서 내신 성적 잘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수험 생활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